안녕하세요. 공시 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오늘 공시 요점 정리, 공시 요정의 주제는 기업 인수 목적회사 스펙입니다. 먼저 교보 95 스펙이라는 곳이 지난달 8일 이런 공시를 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보 스펙이 4월 8일에 발표한 기타 시장 안내인데 정확히는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낸 공시입니다. 스펙은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하고 합병을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 페이퍼 컴퍼니이죠. 오로지 비상장 회사와 합병할 목적을 가지고, 즉 비상장 회사를 우회 상장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상장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된다는 건 합병의 최종 단계인 합병 등기를 의미하는데요. 합병 대상을 찾았더라도 거래소에 합병 심사 청구, 심사 결과, 합병 등기까지 6개월 정도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펙은 상장 후 2년 6개월이 될 무렵까지는 반드시 합병 대상을 찾아 합병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만약 이것을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바로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합병 심사 청구 제출 마감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이런 공시가 나오는데요. 공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것이 바로 합병심사 청구이고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서 제출 기간은 4월 15일인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공시가 나온 시점은 4월 8일이죠. 바로 5영업일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인 4월 15일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주말을 빼고 다음 영업일인 4월 18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관리 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유를 해소, 즉 합병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현재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존립기한이란 것은 스펙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장할 때 공모자금을 받는 납입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스펙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장 공모 납입일부터 존립기한까지가 3년이고요. 이 안에 합병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보 스펙은 2019년 10월 17일이 상장 공모 납입일이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10월 16일이 바로 존립 기한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로부터 6개월 전, 납입일로부터는 2년 6개월 후가 되는 시점, 바로 현 시점까지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까지 못 내면 주말 빼고 바로 다음 영업일인 4월 18일에 관리 종목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개월의 추가 시간을 줍니다. 그것이 5월 17일까지가 되고, 이때까지 합병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곧바로 남은 존립기간과 관계없이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스펙이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이자를 얹어서 원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장 때 모은 공모자금을 함부로 못 쓰고 공모자금 9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교보 95 스펙이 상장 당시에 발표한 증권신고서의 일부인데요. 공모자금의 100%를 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이고, 이 자금은 당사, 즉 교보 95 스펙의 해산 사유 발생, 바로 상장 폐지를 의미하죠. 이 사유로 인해서 필요할 때 공모 참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 수준이란 게 원금, 즉 공모가 2,000원 기준이고 거기에서 1% 안팎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2,1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세의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공모가의 이자를 붙여서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보 95 스펙이 지난 4월 12일 새로운 공시를 냈습니다. 바로 회사 합병 결정이라는 공시인데요. 즉 합병 파트너를 찾았다는 내용이라는 걸 공시 제목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이 곧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와 의미가 같습니다. 교보 95 스펙은 벨로프라는 곳과 합병하는데요. 이 회사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교보 9호 스펙은 합병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대상은 아닙니다. 합병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벨로프란 회사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지금의 교보 9호 스펙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나중에 주식의 이름도 벨로프로 바뀝니다. 교보 9호 스펙은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상장 폐지 위기 직전에서 바로 합병 대상을 찾음으로써 극장골을 넣은 것이죠.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향후에 합병 승인 및 합병 도장을 찍는 일까지 무사히 도달해야 합니다. 도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무산된다면 더 이상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상장 폐지로 직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스펙 얘기가 나와서 하나를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섹션에서 스펙 주식만 따로 검색해 본 화면입니다. 스펙은 기본적으로 공모가 2,000원에서 출발하고 합병 대상을 찾는 게 유일한 사업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에도 합병 관련한 이슈가 없다면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수급 상황이 맞물려서 일부 스펙은 공모가의 2배 이상인 5천원대를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스펙 4억 5천원대를 기록 중이죠. 대신 밸런스 제8호 스펙도 4,8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대신 밸런스 제8호 스펙은 현재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고 반면 삼성 스펙 4호는 합병 관련한 어떤 내용의 공시도 없는데 주가만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은 절대 추격 매수로 매입하면 안 됩니다. 스펙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합병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스펙은 주가가 오를수록 합병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특성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8호 스펙은 합병 발표 이후에 오른 것이지만 삼성 스펙 4호는 그런 게 없는데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스펙과 합병하려는 상대방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펙의 주가는 2,000원이고 스펙과 합병을 하는 비상장 기업의 주당 가치는 4,000원이라고 하면 이때 합병 비율은 2대 1이 되겠죠. 즉 비상장 기업 한 주당 스펙 주식 두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는 합병 후 스펙의 대주주가 되면서 자신들이 상장회사로 우회 상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펙의 주가가 만약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두 배가 뛰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여전히 비상장 기업의 주당 가치는 4,000원입니다. 이때는 합병 비율이 1대1이 되어서 비상장 기업 한 주당 스펙의 주식 한 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는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 법인의 주식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스펙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스펙과 합병하라는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라면 4,000원짜리 스펙보다는 2,000원짜리 스펙을 선호하겠죠. 실제로 대개 스펙은 합병 때 본인의 주당 가치를 공모가인 2,000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스펙도 엄연히 상장 회사이고 시장 가치가 있어서 시세를 반영해서 합병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 4호처럼 현재 시세가 5,000원대라면 합병 때 본인의 주당 가치를 다른 스펙처럼 2,000원으로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스펙은 비상장 회사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합병할 파트너로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펙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대개는 합병 대상을 못 찾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상장 폐지와 청산 수순으로 간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스펙이 상장 폐지 후 청산할 때 원금을 돌려준다는 그 기준은 공모가인 2,000원이지 현재 보시는 5,000원대의 시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5,000원에 삼성 스펙 4호를 매입한 사람은 2,000원만 돌려받습니다. 나머지는 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의 공시 요점 정리, 공시 요정은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